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노년의 삶에 다가갈수록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왜 80세를 넘긴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단명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비법을 찾는 것을 넘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7가지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실천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방송의 핵심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로 92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분이 여전히 텃밭을 일구고 주변 어르신들 모임의 중심이 되어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방송팀이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그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지.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서는 깊은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해야 할 작은 일을 정하고 그것을 성실히 실천해 오신 겁니다.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란 게 별게 아니야. 몸도 마음도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이 말은 단순히 건강관리를 넘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과 행동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장수의 비결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이상 사는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비법을 실천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번째 비법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내는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단순히 건강을 위해 먹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리듬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86세 박동수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침은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가장 중요한 식사야. 할아버지는 간단한 현미밥과 나물로 아침을 드시는데 반찬은 소박하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십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정돈되는 걸 느낄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생활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칙적으로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강조한 중요한 점은 먹는 음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밥 한 숟갈에도 농부의 땀과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어 그걸 생각하면서 먹으면 마음까지 건강해지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간단한 비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 바쁜 아침에 건너뛰는 식사. 이런 습관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가공된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건강을 주는 게 아니야. 자연에서 얻은 걸 그대로 먹는 게 몸에 가장 이롭지. 현미밥, 채소, 생선, 나물 등 전통적인 음식들로 꾸린 그의 식단은 건강과 장수의 기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하나의 곡조와 같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그 곡조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처럼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의 생활 리듬은 지금 조화로운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억누른 감정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9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매일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속이 답답할 땐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질렀어.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냥 나 스스로 괜찮아지려 노력한 거야. 그녀는 매일 짧게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김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마음의 빚을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았지. 하지만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 내가 더 아프더라고. 김할머니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며 관계를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회사 업무,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슬프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장수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무겁습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히 답해 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도 있는데 조금 쉬어야지. 뭘 더 열심히 하겠어. 그냥 천천히 살자. 물론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수적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평생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수를 위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신체 활동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86세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거리는 대략 5km.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을 4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젊었을 땐 농사일로 바빴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점점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겠다 싶어 걸어보기 시작했지.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1km도 채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리며 이제는 5km는 거뜬히 걸으십니다. 그가 걸으면서 얻은 것은 단지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했던 일도 돌아보고 고마웠던 일도 떠올리고 걷는 동안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랄까? 박 할아버지는 신체 활동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꾸준한 걷기를 통해 혈압과 당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몸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꾸준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등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장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자신의 고된 삶을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지. 하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내가 꽤 강해졌더라고. 김할머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그녀에게 힘든 삶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김할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분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모임들을 이끌며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이랑 같이 웃고 떠드는 게 그 무엇보다 큰 보약이지. 김할머니는 자신이 외롭다고 느낄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의 행복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교감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은 뇌를 활발히 작동하게 만들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심장과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몸에 안정감을 주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혹은 힘든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 온정은 결국 자신에게도 행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삶은 단순히 긍정적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온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제대로 몸을 움직여 보셨나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활동성이 어떻게 장수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 박재홍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동네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들 중에서도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이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처음엔 건강이 안 좋아서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숨도 자주 차고, 그런데 조금씩 걸으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박할아버지의 말처럼 운동은 몸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는 걸으면서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걸으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머릿속이 맑아져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체력의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작은 부상도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어떤 운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걷기,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몸이 무거워서, 혹은 귀찮아서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재홍 할아버지처럼 조금씩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운동이 일상이 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기회가 됩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주도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 들면 몸이 움직이는 만큼 마음도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의 이 말은 운동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의 활기찬 모습은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이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쉴 시간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균형과 휴식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삶과 휴식이 어떻게 장수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여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일과 가정, 혹은 자신과 타인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며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강박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김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아이들의 뒷바라지, 가사일, 심지어 이웃의 부탁까지 도맡으며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멈추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꾸 일을 만들어 했죠. 하지만 그녀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여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면서 큰 병에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김할머니의 삶을 바꿔준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지인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하루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과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제 몸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후 김할머니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위한 휴식과 여유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더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휴식은 우리의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적절한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휴식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휴식은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쉼 없이 달리는 자동차는 결국 고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길가의 풍경을 즐기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장수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를 위한 작은 휴식을 삶에 추가해 보세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장수 비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과 경험을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우리 방송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